방송 시작을 했어. 됐나? 방송 시작됐나? 방송 켜졌어? 켜지긴 했어요. 우리 거 켜졌어? 여기서 뭐 키니까 계속 렉이 걸리는데? 지금 켜졌어? 네, 켜졌는데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뭐 키니까 버퍼가 걸려요. 계속. 저거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가?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 저거 이제 안 저 돌아가긴 하겠다. 됐다, 됐다, 됐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켰어요, 다시. 예, 방송 다시 켰습니다. 렉 걸려요? 이제?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는 웬만한 설정을 다 해놨는데, 이게 걸리는 거면은, 제가 보기에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왔습니다. 장 대표 목소리 동굴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듣는 거는 뭐 괜찮거든요. 네, 동굴 목소리라고요. 괜찮네. 괜찮, 서로 마이크 보고 말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내 게 아닌데. 그냥 하자고 하십니다.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은 계속 끊겨. 이게 끊기는 건 같아. 저는 다른 건 괜찮지. 아니요? 제가 보는 것도 제가 끊겨요. 그래요? 예. 그냥 하자고 하시네요. 그냥 빨리 X만 지금 X 키고 있는데 이거만 빨리 하고. X나 키고 하시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룹 계정으로 들어가서 할 생각인데. 아, 왜 이러지? 내고.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어, 왜 X가 다 로그아웃 됐지 또? 아, 다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다고요? 다행이다. 네. 그냥 할까요? 잠깐만요. 지금 X가 또 안 켜져. 미치겠다. 사파리. 스타벅스 전문 피지오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동안 예, 말 좀 하고 있어 줄래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 지금 그룹 계정이랑 다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빨리 얘기 네. 좀 하고 있어 아니 볼래요? 제가 읽고 네. 있는데 네. 아 축복합니다님, 리민님, 이민기님, 준이님, 어반코리아님, NJ3, PUD, KX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음, 왜 국힘이 아닌 자역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같은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됐다. 드디어 됐다. 예. 그 황교안 대표님도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시절 당대표 역임을 하셨었죠.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데 당대표 하실 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되신 게 아니라 그 탄핵 전국 때는 국무총리로 역임을 하고 계셨을 때였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부에서 근무를 하실 때였어서 당시 그 해당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힘 보고 왜 절연했냐, 장딸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하시는데 국힘 절연했잖아요. 그래서 안 했나요? 장딸 맞잖아요. 보니까 장동영 대통령 이러더만요. 저희가 안 한 걸 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거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미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너네 이거 고쳐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됐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본론을 숨기고 돌려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홍신님 이야기도 오늘 하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예, 한번 해보려고 네, 합니다. 그 반응신 님도 그렇고 오늘 그냥 여러 가지로 그 지금 우파판에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다뤄보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요. 네. 그래서 일단 화면 전화를 해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제 뭐 2-1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말을 좀 안 하기로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좀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국민주도 특검, 아, 네, 맞습니다. 국민주도 특검부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그것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 어디 있죠? 되게 글이 많았는데 이건 다른 거고. 일단 이 내용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진일의 발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윤 대통령 직무 복귀가 아니라요. 이거 이제 얘기했는데 뭐 이거는 사실 말할 것 없이 윤호개인이 맞죠. 그죠? 지금 뭐 자유와 혁신에서도 황교안 대표님이 직접 하는 행동 자체도 윤호개인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라는 게 윤호개인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어 이건 굳이 얘기를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국민주도 특검 여기 있다. 이게 사실 그록에서도
그 행진 9호로서 국민주도 특검을 좀 얘기하긴 했어요. 하려고 했었었죠. 예,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는 굳이 뭐 그때 당시에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가지고 네. 저희도 확인을 하고 안 하긴 했는데 이 국민주도 특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올림픽공에서 서명을 받고 있잖아요. 네. 서명을 받고 있는 중에서 국민주도 특검이라는 이름으로서 서명을 받고 있어요. 네, 그게 사실상 국민주도 특검이 아닌 서명이었거든요. 거의 네. 야당 대표 야당 주도 장동혁에게만 특검이었죠. 이게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그 특검을 야당의 힘을 몰아주는 것이 국민주도 특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변질시켰어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국민주도 특검이라는 그 워딩에 대해서 굉장히 뭐 반대하는 여론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국민주도 특검이라는 그 단어의 본질을 찾아보면은 국민이 주도하는 특검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부정선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님이나 윤용진 변호사님 그리고 민경우 의원님, 황교안 대표님 이렇게 해가지고까지 그 특검의 메인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 적어도. 네. 만약에 야당이 야당과 여야가 합의를 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메인으로 특검을 주도해서 가져가야 된다가 국민주도 특검의 아젠다였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얘기가 좀 안 통했다? 안 통했다라기보다는 단절됐었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해볼 새도 없이 이제 특검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그게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특검에 대한 검사를 임명한다라고 할지어도 그 임명자가 만약에 박주현 변호사님이나 윤영진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면 괜찮잖아요, 사실. 그죠. 이게 이재명도 압박 속에서 국민들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임명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면 박주현 변호사님이나 그런 사람들 임명한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죠. 특검에 그 특검보가 박주현 변호사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좋은 경우인데 사실 그런 걸 의도하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하는데 부정선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임명해 놓고 있잖아요. 뭐 재검표장 한 번 들어가 본 사람들 임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지. 만약에 그 특검 명단에 박주현 변호사님, 윤용진 변호사님 막 이렇게 들어갔으면 민경 의원님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거 특검으로서 새로운 또 수단이 생길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의미로서 국민주도 특검을 얘기한 것인데 이게 야당 주도 특검하고 국민 주도 특검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당 그 국민의힘 애들이 국민 주도 특검이라고 이름 붙여서 파리하는 건 그게 진짜 국민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국민의힘 주도 특검을 예. 그냥 국민 주도 특검이라는 껍데기 씌워서 파리하고 있는 거라서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국민 주도 특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부정선거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그런 특검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국민주도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그 국민주도 특검과 저 국민의 힘이 이야기하고 있는 야당 주도 특검을 그러니까 분리해서 봐야 되죠. 이게 너무 특검이라는 단어에 전 매몰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희가 사실 따로 이 국민주도 특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 어찌됐든 간에 이게 국민 주도 특검과 야당 주도 특검은 굉장히 다른 것인데 이 야당 주도 특검을 옹호하는 이들이 국민 주도 특검이라는 그 껍데기 포장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프레이밍 당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이밍에서 벗어나서 국민주도 특검을 박주현 변호사나 윤용진 변호사 같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특검을 만들었어야 됐기도 했거든요. 근데 임명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이재명 뭐 이게 맞아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건 이미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조차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것 또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없애야 될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추가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추가시키는 하나하나의 근거들을 더 쌓아나가야지 나중에 나라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척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맞습니다. 예. 네, 뭐 특검에 대해서 저도 불신하긴 합니다. 지금 특검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박주현 변호사님이 충분히 특검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그 임명이 될 수도 있는 일말의 여지도 있긴 했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준석이라는 그 나쁜 놈이지만 이준석이라는 놈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압박감이 굉장히 컸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좀 아쉬워요. 이게 야당 그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당해버렸다라는 사실이. 저는 오히려 저희가 힘을 내서 더 끌고 갔어야 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하나의 순간을 좀 버리게 됐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을 때가 있어서 예. 근데 그렇다고 이게 국제 수사를 낮추는 단계냐, 국제 수사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국민의 투쟁이 턱없이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투쟁력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2주 전, 3주 전 제가 영국 갔다 오기 전까지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많이 몰렸었어요. 특히 자역적 힘도 굉장히 강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 주도권을 이 국민주도 주도권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있었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하고 이 아젠다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대화가 되지 않았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선 뭐 이런 내용도 좀 하고 싶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국제수사 서명도 좀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제 서명이 제가 알기로 5만 명 이상이 이제 서명을 하셨어요. 서명하셨고 저희가 10만이 달성하게 되면은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직접 트럼프를 만나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상황이 전달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10만을 달성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다 올라간 만큼 올라갔고 저는 그 10만이 트리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제출하는 그 하나의 장면 자체가 이 한국 사회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 개입할 수 있는 그 뭐 명분을 주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수사도 지금 충분히 부정선거 조사단 측에서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그룹하고 함께하고 있는 지방 단체들도 계속해서 매일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다. 10만이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5만 채웠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그 이제 할 것 같고 이 NJ23님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분은 국힘분 같아요. 국힘분 같은데 그래서 여태 자유와 혁신 뭐 했냐고요? 딱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1년 동안 뭘 했냐라고 말하기보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 수십 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하고 난 이후부터 여태까지 뭐 했냐고 저는 이걸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개입하는 게 좋으면 그게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내정 간섭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랑 결이 다른 국가가 함께 우리랑 결이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 내정 간섭인데 그게 중국입니다. 근데 미국을 보고 그걸 우리가 요청해서 국제수사 같이 하자, 공조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 본인이 말씀하신 것과 미국과 결이 다르다는 걸 본인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또 본인이 국힘이신 것 같으니까 국힘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이게 근데 대화 주제가 약간 산으로 가네. 이게 화면 아, 예, 네, 여기 화면 자료랑 있어가지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뭐 질문을 주셨으니까 뭐 답을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그 저런 질문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예, 마음이 아프고 이게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근간에 대한 질문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지금 저희 세대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미국 덕분입니다. 예, 그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게 역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친일파 그리고 매국노에 대해서 분노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국권을 침탈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용인하는 자세를 보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유화혁신이라는 정당 자체는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팔을 벌리고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미국한테 같이 싸우자고 어필을 하는 정당이에요. 대한민국에 아직 당신들과 함께해서 주권을 지키고자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당입니다. 미국한테 그 미국의 선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거를 같이 공격한 A웹에 대해서 같이 수사를 하자, 같이 싸우자.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중국 공산당과 같이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자유와 혁신입니다. 분명하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이 국제 수사를 같이 하자라고 진행하는 게 이게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수사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공조를 진행하자는 거잖아요. 공조를 진행하자는 것이 어떻게 내정 간섭으로서 이어질 수 있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만약에 내정 간섭이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주한민군과 전작권 관련된 내용까지도 본인들은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척합이 딱 그 내용이 맞다라고 봐요. 저 논리가 그 대진년 애들이 미군 기지 앞에서 그 주한미군 철수 시위를 할 때 쓰는 워딩이랑 똑같거든요. 한미 연합훈련은 내정 간섭이다. 그 침략국은 미군은 나가라라고 제주도 이제 제 그 해군 기지 앞에서도 시위를 그런 식으로 하고 주한미군 기지 앞에서도 시위를 하고 그리고 각 해군 기지 앞에서 매 한미 연합 훈련 때마다 시위를 합니다. 그때 워딩이 지금 쓰시는 워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 미국 이- 언론에서 한국 선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알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찾아보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정보를 습득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사실 검색 몇 번이면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참 지금 미국에서 A웹 언급한 것도 횟수가 많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 당시에도 FBI에서까지 브리핑을 했었어요. 음.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어떤 공작이 있었고 중국에서 어떤 그 공작이 있었는지 계엄하는 그날 뉴스에서도 브리핑이 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흘인하고 계엄에 사과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절윤을 하니까 자꾸 논리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미국에서는 한국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 한미 혈맹과 이 한국의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이때까지 자기네들의 이권, 그러니까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예, 맞죠. 네, 미국은 달러 패권 그리고 석유에 도전하는 그 어떤 세력에게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아니, 저 이거 보고 너무 웃겨져. 네, 린델 TV 이 사람은 그냥 미국 일반인 유튜버 아닌가요? 자, 린델 자, 아니 잠깐만. 교육 시간이 돼 버렸다 보니까 린델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우리? 린델. 마이클인데 마이클 린델. 왜 린델로프거든요. 자, 마이클 린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마이클 린델이라는 분은 지금 공화당 소속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나무 나오지가 위키로 않아. 설득하겠네. 아, 나 알았다. 나무위키 보고 오셨구나. 예. 여기 보면 베개 장사 하시는 분 맞아요. 맞기는 합니다. 자, 마이클 린델 최근에 얘기를 좀 들어보죠. 마이클 린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또 기억이 안 나요. 콜로라도였나요? 네, 콜로라도주 주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강력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력 지지한다고 샤라웃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네. 마이클 린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네소타 주에서 주지사 후보로 나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공화당의 후보 중 한 명인데 공화당 후보로 나온 분인데 지금 뭐 예비 후보라고 이렇게 무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미 본 후보가 됐죠. 본 그쵸? 후보 됐죠. 제가 알기로는 본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비 후보 때도 한번 썰을 한번 풀어봅시다. 예비 후보 때 지지자들 그냥 그 공화당 원 투표로 했었을 때는 1등을 했었습니다. 그 마이클 린델 후보가. 그리고 나서 세 번째였나 그 미드텀 뭐 하나 있는데 미드텀 그 중간 예비 경선이라는 게 있어요. 또 예비 경선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조직 안에서 조직장들이 투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조직장들은 투표를 했었을 때 마이클 린델이 3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클 린델은 뭐 의미 없다, 주도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마이클 린델 같은 경우는 공화당 조직 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활동하셨다가 이번에 주지사 후보로 들어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힘이 약하신 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정당 안에서 당원들의 지지도는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네 번째 경선을 통해서 주지사 본 후보가 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 주지사 후보를 이제 캠페인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 미네소타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클 린델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어찌됐든 일반인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후보자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네, 후보자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들 보고 일반인이라고 할 것이면 그러면 이재명이 그 대선 나갔을 때 후보자였을 때 얘 일반인이네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금 대단히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랑 트럼프 행정부 2기랑 가장 극단적인 차이점을 꼽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지금 부정선거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투철한 사람들을 지금 정당 내부 구성 인사로 지금 추진시키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린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린델 TV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부정선거랑 싸우는 미국에서 가장 그 트럼프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미국 선거에 그리고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조차 엄청난 진전이에요. 미국도 지금 한국만큼이나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그 아무튼 일반인이네 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러면 저도 일반인입니다. 여기 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뭐 그거밖에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요. 제가 예. 후보자 신분으로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선거인 시의원 선거도 후보자는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 후보자로서 책임도 져야 되고요. 일반인이라는 그 단어가 통용이 되지 않는 것이 후보자 신분입니다. 이게 후보자를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공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법률에 대해 제약을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가를 받을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직으로서는 좀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고 있고 어 그냥 유튜버인 거네요. 아니 후보자라니까요. 후보자인 거고 최근에 또 마이클 린델 후보자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대면을 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죠. 예, 뉴스로서 나왔었던 내용도 있어요. 그 대면한 것도 네. 있고 그 유세 현장 가가지고 그 민주당 정민철하고 똑같은 거죠. 아, 이게 참 큰 착각을 하시는 모양이신데 그 예. 정당의 최고위원 선거랑 국민을 대표하는 지자체 장애 선거를 지금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이 너무 웃겨요. 조금 놀랍네요. 예, 좀 예. 놀랐습니다. 한국인이 아니신가? 왜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지? 예. 공부하고 오십시오. 네. 하고 오십시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본론으로 조금 더 돌아가 보는 게 이제 좋지 네. 않을까 싶네요. 본론으로 예, 돌아가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그 김진일 보면서 최고위원님이 방금 그 김진일 사무총장님께서 방금 X에다가 그 글을 다시 올린 걸로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방송에 들어왔는데 그거 한번 좀 같이 볼까요? 모두 제 탓입니다. 자유혁신이 올라 제가 모두 다 말해. 아, 예. 그 글이 참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네요. 이게 네. 진짜 깊은 뜻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 자유와 혁신 김진일 사무총장의 깊은 뜻과 국민의힘의 깊은 뜻이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국민의힘의 깊은 뜻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깊은 뜻은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답이 없는 깊은 뜻을 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그 의견이 분분해지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혼돈에 빠지는 양상이 보이는데 김진일 최고위원은 항상 글을 쓸 때 보면 답을 정해놓고 글을 씁니다. 니즈를 깔아놓고 의혹을 터트리는 식으로 글을 써요. 이게 기자 활동을 하셔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자들이 이슈를 끌고 가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십니다. 이제 지금 쓴 글을 봐도 사실 이제는 조금 분명해지고 있죠.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될 만한 글이라고 지금 보는데 지금 스레드가 지금 안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스레드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계속 스레드를 보고 있기는 한데 그 그 이번에 아, 그 백지원 백지원 얘기도 그 있고 백지원 대변인이 화교로 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건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스레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자유와 혁신 안쪽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뭐 김상현 최고님이 틀렸다, 옳았다, 뭐 김진일 최고가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 뭐 국힘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좀 이해 안 되는 내용들도 좀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됐을까요? 일단 백지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백지원 대변인, 백지원 네, 전 대변인 전 대변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 백지원 대변인이 뭐 학적을 밝혀라.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학력을 밝혀라.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뭐 스레드 여론에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궁금한 게 백지원 대변인이 지금 뭔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게 있는지가 좀 일단 궁금하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부터 궁금한 거거든요. 백지원 대변인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 소신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신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고 국민의힘의 잘못된 부패된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여론들이 생겼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그 정당 관계자로서 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방송에 난입을 좀 했는데 그 백지원 대변인이 지금 화교 의혹을 받는 이 여론 자체가 지금 금방 형성된 게 아니에요. 이거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몇 달 됐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스레드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화교몰이를 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습니다. 특히 화교라고 이제 화교라는 단어도 쓰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몰이를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에서 먼저 시작한 게 이번 의혹이었습니다. 왜? 백지원 대변인은 자기 학력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그 학력 정보가 지금 미상으로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어처구니 없는 의혹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저기 마이 와이프스 중에 저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첫 번째라고 해야 되나?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아, 분 그 보시면 김지요? 예. 그분은 정황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 악센트라든지 그 특유의 억양이라든지 그리고 그 공작관 분들께서 되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해주시죠.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백지현 대변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력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교몰이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와 혁신은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김준일 사무총장님께서 그 논란이 됐던 발언이 제보를 받겠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떤 지금 맥락이냐면 백지원 대변인이 지금 자유와 혁신 쪽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처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 아무래도 정당 간에 갈등 음.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네, 거예요? 백지원 대변인이 자유와 혁신 지지자들이 지금 나를 공격을 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김진일 최고위원 그 이제 사무총장님께서는 아니다. 우리 당원들이 지금 백지원 대변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 달라라는 의미에서 소통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김진일 사무총장이 이제 이런 글을 쓰니까 실제로 자유혁신 지지자들 중에 일부도 백지원 대변인의 의혹을 이제 수용을 하고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일이 조금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왜 김진일 사무총장이 백지원 그 자유혁신 당원도 아닌 백지원 대변인을 실드를 치냐라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사실 잘못을 한 게 맞습니다. 아무런 정황 증거도 없이 사람을 화교로 몰아가는 것 또한 잘못이고 백지원 대변인이 소명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억압하면서 밀고 나가는 여론이 분명히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공당 사무총장으로서 분명히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그리고 백지원 대변인이 법적인 대응을 이제 예고한 것에 대해서 당원들한테 주의를 주는 것도 당연히 공당 최고위원은 이제 사무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왜 학력을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어 이게 정치인이고 그리고 화제에 있는 정치인이다 보면 자기 학력이 공개되는 순간 자기의 친구, 자기의 선생님, 선배, 후배 모든 사람들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걱정을 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번에 선거 뛰는 과정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력을 공개를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까지는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거는 다 저의 이제 지인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뭐 김진일 최고위원이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진일 최고위원이 항상 그 이런 복잡한 여론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을 끌고 다녔었는데 뭐 여기 수영이가 속했던 그 단체 예, 거기도 이제 김진일 사무총장이 사실 중심에 있었죠. 근데 이게 어 저는 솔직히 이제 스레드를 많이 보기는 하는데 백전 대변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백지원 대변인이 한번 그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화교설에 대한 예, 예, 그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걸 작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예, 이게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또 최근에서야 갑자기 다시 좀 시작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고위원님께서 논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미 발생돼 있는 논란에 대해서 방향을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그 개입을 하신 거를 논란을 촉발시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김진일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이 방송을 통해서 모인 여론들을 통해서 한 번 대답을 하고 나서 끝난 일일 수 있어요. 여론이 잠재워지지 않으면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잠재워졌다가도 다시 불붙어서 또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작년에 백지원 대변인이 분명히 화교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 논란을 일축하고 넘어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그 또 화교 논란이 다시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비난과 조롱의 그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잘못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화교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귀 모양, 귓볼 모양이 화교처럼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되게 자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그 스레드나 X에서 형성된 여론을 보니까 또 백지원 대변인의 귀, 뭐 입술 모양 이런 걸로 뭐 성령을 했다 안 했다 이게 뭐 화교의 특징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몰아가는데 실제로 저도 한번 당했었습니다. 그 음, 세력한테 제 사진을 보고 얘 귀가 이제 화교처럼 생겼더라. 얘 화교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거기 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조하는 댓글이 수십 개가 달리는 걸 보고 음, 아 이게 사실 그때 제가 현자 타임이 좀 왔었거든요. 와, 이게 이런 식으로 네. 예, 여론을 형성하는 게 맞나? 뭐 그리고 이게 여기 또 나온 내용 중 하나가 김진일 최고님이 뭐라 했더라? 게시글 오해 살 만한 게시글을 왜 올리냐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 글을 봐보면은 사실 자유화혁신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은 정당이에요.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김준일 최고님의 화법이 그런 식으로 저는 사용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한번 끌어줬고 끌어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끌어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화법을 많이 자주 사용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그런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김진일의 진한 정치의 방송에서도 제가 풀었던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김준일 최고님 게시물 자체가 그 쓰시는 걸 보면은 과거에 미리 떡밥을 던져준 떡밥을 나중에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썼던 글을 다시 리포스트를 하면서 다시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해하기 힘들게 좀 퍼즐처럼 쓰시는 글들은 나중에 글이 올라오거든요. 해당 내용에 관한. 그래서 카? 사실 이거는 글을 쭉 읽어보면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오늘은 당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갈등을 이게 축소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게 누군지 그리고 해당 그 이런 그 지금 저희가 반국가 세력이랑 부정선거 카르텔이랑 싸우기도 벅찬 이 상황에 쓸데없는 논란으로 사람들을 소모전에 빠뜨린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진일 사무총장은 이번에 백지원 대변인이 둘러싸인 그 근거 없는 여론 그리고 의혹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너무 그쪽 여론에 휩쓸리지 말아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놓고 왜 이거를 검증하지 않느냐라는 명분으로 그 논란을 계속 증폭시키면서 필요하지 않은 갈등을 부추긴 게 지금 저희가 제목에 달아놓은 관홍씨 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사실 그 백지원 대변인이 화교가 아니냐는 지금 사실 당장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 어, 논란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 백지원 대변인이 지금 전국 상황에서 여론의 주도권을 끌고 가시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그렇죠. 근데 네. 그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건강하고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가 사실 몇십 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 음, 일을 이제 와서 너무 많이 속다 보니까 이제서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 저희가 비판을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음,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너 화교 아니야? 너 학력 왜 안 까? 이거는 비난입니다. 비난이고 공격입니다. 이거는 이게 아무리 국민 대 정치인 사이에 이제 검증을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위법한 일이고 건강하지 못한 식의 접근이라고 저는 확신을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싶은 게 사실 백지원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네, 분명히 실그 했어요 네, 작년에. 분명히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백지원 대변인이 그 출신이 어딘지는 알 네.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 정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역에서 공격 들어오는 거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또 메시지를 내신다면 이거는 자유와 혁신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네,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백지원 대변인을 타겟팅 잡고 처음에 여론을 형성했던 계정들에 대해서 그 네트워킹을 다 짜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지 제가 다 네, 근데 이게 네, 뭐 필터링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그냥 김진일 최고가 이 당의 자유와 혁신당이 여길 수 있는 논란을 일축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저런 글을 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예. 이게 그 정치인이 여론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여론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치인이라는 작자가 국민들한테 그 음해를 어느 정도 당한다고 해서 그거 못 참고 음. 고소를 하면 그게 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죠. 선을 넘은 정말 정말 위험하고 선을 넘은 발언이 아니라면 참고 넘어가는 것도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이미 소명을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해를 또 했었고 그리고 이게 당원들이 법적인 공방에 이제 위험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보다야 그 최고위원이자 사무총장인 김진일 총장님께서 이번 이슈를 조금 이고 가는 게 조금 더 이득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댓글에서 너무 싸우는데. 이게 그 김진일 최고님께서 백지원님을 지켜준다고 제보를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그 백지원 전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자유혁신 당원들이 합류를 하게 되는 순간 만약에 백지원 전 대변인이 이거를 법적인 처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세상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자유혁신 사람들이 있으면은 결국 자유혁신이 백지원 전 대변인을 공격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이러한 지금 허위사실 유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동조하지 말아라. 지금 제보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동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리고 마이크 울린데. 지금 두 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런가. 이걸 꺼보자. 그리고 백지원 대변인 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유혁신 초기에 자유혁신을 응원해 주시던 분이기도 했어.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백지원 대변인에 관한 공격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김진일 최고님께서 쓰셨던 글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팩트 체크성 글을 쓸 때마다 그 이상하게 받아들일 그 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이셔서 뭐 왜 자꾸 다른 당 사람들을 칭찬을 하느냐, 왜 다른 당을 도와주느냐 이러면서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저희 자유와 혁신이 장동혁 지도부를 왜 공격합니까? 저희는 장동혁 지도부를 공격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절윤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그거 아. 폐륜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했죠. 네, 저희 자유와 혁신은 이때까지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 내야 될 목소리, 내지 말아야 할 목소리 분별하면서 내는 정당이었습니다. 비판해야 되면은 당당하게 비판하고 칭찬할 만한 일을 했으면 비판을 하다가도 칭찬을 해주던 게 자유와 혁신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백지원 사태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팩트가 없었어요. 그거는 비판을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비판도 아니고 비난을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저희 당 기조와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거도 없이 음해를 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때까지 국민의힘 보고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목소리 모두가 잘못된 목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소음 억제 때문이 아니라 마이크가 이 마이크가 들어가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그러니까 소리가 입으로 여기도 같이 들어가. 넘어가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넘어가는. 그럼 좀 멀리서 해야 되나? 아, 넘어오는 건가? 넘어가는. 이 마이크가 지금 이상한 거야? 아니 그냥 넘어가서 볼륨 조절만 좀 하면 돼. 네. 네, 저 자유와 혁신은 근거를 가지고 팩트 기반으로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칭찬할 거는 칭찬하는 정당입니다. 저희 이제 분명하게 하고 이제 분별합시다. 하울링이 괜찮나요? 네. 이게 지금 저는 싸움의 싸움의 주제가 계속해서 잘못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싸우고자 하는 상대는 부정선거랑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이랑 싸우는 이유도 부정선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소한 주제들로 갖다가 물고 늘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백지원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부정선거 인정 안 한다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 공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랑 같은 편처럼 느껴지는 분 중 한 분이거든요. 근데 같이 싸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비난으로 넘어가는 영역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레드라는 공간 자체가 쉽게 얘기가 나오는 장소이긴 해요. 근데 저는 비판까지는 들어줄 수 있어도 비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제도 해야 되고 비난에 대해서는 솔직히 상대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게 사이버 불링입니다.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은 그 사람의 정신이 회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학력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걸로 무분별한 공격을 하는 것은 양해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의혹은 뭐 답변하고 해소하면 되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그 지금 백지원 대변인을 화교라고 단정짓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어디 나오고 중학교 어디 나오고 고등학교 어디 나왔습니다 이러면 백지원 대변인 지인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동창 선후배 연락처 신상 따가지고 연락하는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제가 선거 치르면서 있었던 일인데 저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를 지지하는 분의 업장을 찾아서 공격을 하고 차 번호를 알아내서 공격을 하고 협박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게 저처럼 이름이 없는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주현 대변인은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잖아요. 리스크가 분명히 더 큽니다. 이게 의혹을 해소하면 그만이잖아요라는 말은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의 입장이 이게 백주원 대변인은 백주원 대변인 나름대로 주변의 지인들 그러니까 다른 또 하나의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옹호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저희 당을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황교안 대표님 대선 때도 도와주셨던 것도 있고 인터뷰도 해줬고 자유혁신을 알리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부정선거랑 싸우고 국민의힘이랑 직접적으로 싸우시는 분 국민의힘 안에서지만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그것조차 믿지 못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학력 검증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적어도 직접적으로 저희를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의 존중과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사실 백지원 대변인이랑 김민수 최고위원이 마찰이 좀 있어. 사실 그 후에 국민의힘 세력에서 백지원 대변인을 공격하는 흐름이 되게 많이 생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김진일 최고위원 스레드에도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백지원 대변인께서 황교안 대표님 선거 캠프에 또 화환도 보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얼마나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무분별한 공격을 멈춰달라라는 의 글을 가지고 왜 자유화혁신 최고위원 그리고 사무총장격이나 되는 사람이 국민의힘을 실드치고 있냐라는 걸로 타겟팅을 잡아서 2차, 3차에 또 무분별한 공격을 자행하는 것. 그거는 저 화교의 여론을 만든 당사자들과 다를 게 없는 일이죠. 부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뭐 사실 또 이제 주진우 얘기도 있죠. 근데 저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자면 이것도 사실 하나의 논란 중 하나예요. 김진일은 국힘인가 자역인가. 뭐 네. 네이버에는 국민의힘으로 돼 있긴 예, 합니다. 네이버에 국민의힘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네. 또 얘기가 나왔던 것 중 하나가 김진일 최고가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뭐 "왜 주진우를 비호해 주냐." 뭐 "주진우가 친한 게 아니냐." 뭐 "계엄 때 해지를 한 의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었던 그 글 내용은 비호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게 경고라고 봤어요. 예. 이게 어떤 식으로 글을 받아들이는지는 다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주진우에 대한 그 글이 경고라고 봤습니다. 지금 너가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어도 그 길을 버리게 된다면 뭐 "각오해라."라는 경고처럼 들렸거든요. 부 절대 그 마음 잃지 마라라고 하는 그 경고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추파도스라는 단어 자체 뜻도 사실 중요한 순간에 회방 놓는 게 엔추파도스입니다. 처음엔 잘해요. 네. 네, 처음에는 잘하고 방향도 잘 잡는데 항상 중요할 때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서 뒤통수를 치는 게 엔추파도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항상 그랬어요. 처음은 잘합니다. 처음에는 특검하겠다고 목소리 잘 내고요. 또 부정선거 아젠다 받으니까 또 부정선거 이야기 잘합니다. 음. 근데 그래놓고 지금 어떻게 하죠? 그 야당 그 여야 합의 그 특검 이끌어내놓고 이제 와서 임명하는 거 보세요. 결국에 이재명이 임명. 저도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여야가 전부 다 지금 선거니 자르기 꼬리 자르기로 끝낼 것 같은 낌새가 계속 보여요. 보이는데 이런 하나하나 자그마한 이슈보다 자역 사람들 부정선거 싸우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다른 우리가 전국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는 국민이 전국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이슈로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중 하나가 한미 공조도 있고 그중 하나가 여야가 특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굳이 이제 예? 굳이 이런 조그마한 이슈까지 저희가 집중하면서 물어뜯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이 무슨 내용이지? 지금 뭐 저희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는 와중에도 이제 선명하게 워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선명하게 워딩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왜냐면 너무 퀘션 던지듯이 하세요.
확실히. 근데 저는 그런 그 퀘션 던지듯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어그로. 예, 의욕 증폭의 역할이 예. 가장 큽니다. 이게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줘야 2차 생산이 되면서 그 여론과 정치의 뜻이 커지게 되거든. 근데 이번 일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이런 백준 대변인의 일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게 워딩을 써버. 괜히 다른 그 타겟팅이 바뀔 이미 그 공격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가진 세력이 존재하는 게 입증된 상태에서 그 정말 보호해줄 목적의 그 글을 쓰거나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 백지원 대변인한테 안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좀 아니다라고 비호하는 사람들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수아가 저를 뭐 공격을 하는데 제가 수아한테 그 공격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수아가 수영이를 통해서 저를 공격을 할 수도 있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억누르면서 여론을 바로잡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당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수는 없다라고 봐요. 이 황 대표님 같은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김상현 최고 같은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김진일 최고 같은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아, 예. 사람이면 당 대표라던가 혹은 그리고 나가야 되는 분명한 메시지 때로는 돌려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 위거를 역시 하고 있는 아, 자유화혁신을 리 환경 그리고 거기에서 김적으로 음향이 이상하다는데 이게? 음향이 안 된대. 아, 아, 해봐. 들리시나요? 들린다. 내가 좀 멀리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예, 들리시나요? 된다고 합니다. 아, 오케이. 뭐 이어서 말을 하자면은 지금 자유혁신에서 결국 사람들의 아젠다를 리딩을 하고 있는 것은 황교안 대표님이시고 김진일 최고님께서 돌려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은 그냥 옆에서 그 아젠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아까 댓글을 보다 보니까 김진일 최고 그 총장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왜 자꾸 선명하지 않게 말을 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자유혁신에서 사람들의 아젠다를 리딩하는 것은 사무총장님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님. 공식적인 위치 상으로는 황교안 대표님이고 김진일 최고 그 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부가적으로 사람들의 지식을 채워주고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부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쓰시는 글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선명하지 않은 좀 빙빙 돌리는 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저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 그 자유혁신 같은 정당에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정당은 지도부가 존재하고 그 지도부에서 결정된 조금 아젠다로 흘러가는 방향이잖아요. 그게 정당이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어도 지도부 체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자유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자유화혁신 그 지도부 중에서도 대표인 당대표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최고위원들이 있는 건데 최고위원이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 4명, 4명, 4명이죠. 아니죠. 4명이죠. 네. 정세희 기장하고 어, 그 네. 국제협력 아, 그쪽에서 예. 4명이 있는데 저는 그 당에서 뭐 국민의힘도 비슷하잖아요. 당에서 어떤 최고위원 지지하고 어떤 최고위원 지지하고 어떤 당대표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 기조만 다르지 않다면 저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판은 할 수 있되 비난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최고위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정당대회를 통해서 최고위원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뽑히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이제 대한민국 정당의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그리고 정당이라는 공간은 그 담론과 담론이 모여서 그 결국에 이제 당의 아젠다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어가는 게 정당입니다. 그게 정당의 존재 이유잖아요. 예. 네. 이게 또 당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김진일 최고도 김성현 최고도 둘 서로 각각의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 지지자들을 사실 챙기는 사람일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본인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시작해서 움직이는 게 정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기 지지자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예. 뭐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어느 다 정당이든 다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게 전당대회 하는 시즌 되면 특히나 더 예.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저는 이게 자유혁신이 커졌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예. 있다고 봐요. 이게 당이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생겼으니까 이런 갈등도 생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반홍시 님께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 이제 제도권 못 믿겠다. 윤석열만이 답이다."라는 아젠다를 항상 이야기해 오시던 분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믿는 제도권에 있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옹호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너희들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나키즘이에요. 그거는 무정부주의, 제도권 자체를 무시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복권을 하려면 헌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고자 하는 정치인이 대한민국 안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자유화혁신 말고 없어. 지금 저희 자유화혁신의 아젠다가 흔들린 게 아닌데 자유혁신이 윤석열이 포기한 것 마냥, 국민의힘이랑 손잡은 것 마냥 같은 식으로 취급하는 거는 선전선동에 가깝습니다. 예. 이게 당 차원에서 보면은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고 뭐 김상현 최고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자역 안에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저는 김상현 최고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하는 부분도 많고요. 이상현 최고로 떡볶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죠. 저 떡볶이라고 아, 음. 근데 저는 윤어게인 광국과 세력 척결, 부정선거 척결의 기본적인 아젠다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저혁신은 그 방향대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도부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뭐 당직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안 하려고 한다.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정말 그 뭐라 해야 되죠? 조잡한 그 증거들 막 뭐라 해야 되나 자기 본인들은 증거로 내밀지만 어디서 하나 떼온 그 한 줄 두 줄 이런 행동들로 갖다가 비난하는 건 조롱하는 건 전 잘못된 행동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만약에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당으로 들어오셔서 예.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당원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당이라고 생각해요. 당원 저희는 중심 K보팅 안 씁니다. 정당이잖아요. 네, 당원 저희는 중심 K보팅 안 정상이다 써요. 보니까 정당이다 보니까 충분히 당 지도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어요. 네, 저희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왜곡시키지 않는 K보팅을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보수 정당입니다. 그 정당에서 제대로 뭐 일을 더 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더 나아가고 싶다. 충분히 제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만 얻는 건 말만 얻는 건 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 연설 중에 맨인 더 아레나라는 연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실제로 경기장 안에 있지 않고 밖에서 말만 던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렇지만 결국 직접 피 흘리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건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조언을 말만 할 수 있는지도 이해 안 되고, 만약에 본인이 더 잘하겠다 싶으면 직접 그 경기장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했었던 아이디어나 이런 행동들로 직접 수확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경 땀 흘리고 피 흘리는 건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거에 대한 영광을 받는 것도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당 지도부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불만이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말이 더 옳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정당 안에 들어와서 바꾸는 것도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말만 얹으면 '내 꼭두가시 하나 만들겠다.' 이 생각밖에 안 돼요. 이게 뭐 사실 정리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뭐 한 줄로 요약하면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 무분별한 비난을 자유의 혁신 측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국민의힘으로에게 하는 모든 건전했던 비판 그리고 근거 있던 비판들이 퇴색이 되게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네. 그 저희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시간과 그리고 당원들의 노력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했던 마음 자체가 모두 퇴색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이때까지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슈퍼챗 감사하고요. 파라파라 추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아, 외국입니다. 예. 어쨌든 그냥 이제 일련의 사건들, 뭐 김정일 최고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뭐 정당, 지금 자유혁신 정당에 대한 얘기들도, 김상현 최고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저는 저는 제가 정당에 직접 들어가지, 이거는 뭐 건너뛰더라도 제가 정당 당원이긴 합니다. 자유혁신 당원이지만 전 당직자가 아니에요. 당직자가 아닌데, 어 제가 답답하면 저도 뭐 정당 안에 들어가서 당직을 어떻게든 맡아서 뭔가를 꾸려볼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답답하면 저는 합니다. 근데 답답해서 실제로 나왔잖아. 예. 사실 답답해서 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답답해서 내가 직접 하겠다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뭐 정치라는 게 어쨌든 여론으로 갖다가 하는 거라서 국민들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본인께서 정해 놓은 누가 됐든 간에 본인들이 정해 놓은 그 신념과 철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건드는 것은 사실 사람을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정치인을.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정치적인 그 가치관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뭐 팔로워가 많고 입이 세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입맛대로 바꾸겠다? 그거는 비선실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사 되게 네. 오랜만에 듣네. 그럴 바에는 본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이 정당의 지도부를 이끌어 가도 됩니다. 정당을 직접 이끌어 가는 게 편해요. 근데 뭐 정말 능력이 있어야 아이, 뭐 그거는 그거지만. 뭐 이건 저격의 발언은 아니 아, 예. 이게 뭐 비판과 비난 정도 할 줄 알아야 예. 정치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 이게 뭐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리고 국민들의 표를 얻어야 돼.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건강한 이야기인지 아닌지도 모르 어떻게 건강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자역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보니까 자역도 비판받을 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걸 바꿔보려고 저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노력조차 안 하고 말만 얹고 바꿔보려고 하겠다? 저는 그거는 뭐라 해야 되죠?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책임 없는 예, 책임 없는 쾌락.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저는 직접 들어와서 함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안에서 정당 안에서 싸우면 되잖아. 얘기하면서.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경쟁입니다. 예. 그러라고 있는 게 정당이고요. 예. 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 제목으로 설정해 놨던 이야기는 네. 예. 또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두 개가 있죠. 자욕도 비판받을 점이 있지요. 하고 기조가 싶은 안 거 변하기 때문에. 많아요. 예. 저도 비판할 거 많고 저 뭐 영국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어요. 조금 얘기했었는데 비판받을 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바꿔보려고 제 자리에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세 명도 친해 보이지만 밥 먹으려고 앉으면 저희 맨날 싸웁니다. 예, 싸웁니다. 근데 저희는 안에서 싸우고 얘기를 어쨌든 좁혀 나가기는 해요. 그 이제 예. 어떻게 나가자는 결론은 짓고 이제 그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그 생각도 다 다른데 그게 통합이 예.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레드나 온라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서로 간의 의견을 고려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공격하게 되는 거고, 그 자기 의견을 말하는 장소로서만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온라인이라는 장소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직접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그 담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난, 조롱 이런 것만 이제 계속 가면은 긍정적인 건설적인 방향으로 절대 이끌어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 상황이라든가 당 뭐 지도부에 대한 뭐 불만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낫겠다라고 확신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자유혁신회에서 직접 들어와서 함께 당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대화를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이제 충전을 하는 거 보니까 장 대표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 건강 싸움은 필요하죠. 싸움은 필요한데 제가 말하는 건 이 본인들이 생각한 확실한 방향성이 있고 아젠다가 있고 뭐 수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시켜서 이제 바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도 직접 들어가서 함께 이 당을 이끌어 나가는 데 일조를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저도 불만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불만 많지만 얘기도 해요. 이 유튜브에서도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고쳐 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뭐 당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계획들을 갖고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방송을 계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또 이제 스레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당에 불만이 있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당에서 그 확신을 더욱 굳혀가는 시간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쵸? 이게 뭐 자유혁신의 예. 이유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진짜 못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치. 그쵸?
국민들이 당원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 낼 수 있는 정당, 예. 그리고 힐보팅 사용하지 않는 정당, 예. 끝까지 윤호개인 외치는 정당. 그렇기 때문에 자유혁신이 좋다고 저는 믿어요. 네. 이게 저도 자유혁신에 대한 불만 사항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고쳐가면서 쓰려고 이제 하는 거는 자유혁신이 그런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정당이에요. K보팅을 쓰는 것도 아니고 탄생한 지 얼마 많이 된 정당도 아니다 보니까 안에 뭐 부패나 서로 간에 비리가 있거나 이런 정당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와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당원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거 아니더라도 뭐 들어와서 직접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어떤 위원회에 속하거나 어디 회의 그 간담회에 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멋있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정착시키고 싶었던 미국의 진짜 네. 삼상입니다. 예, 지금 오히려 좌파 세력들은 적인 의견에 개진을 하고 예. 음모론자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치적인 의견에 당당하게 개진하고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제 건강하게 밝힐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저희 네. 국민들 전체가 몇십 년 동안 지금 그런 기조 안에서 살다 보니까 많이 위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많이 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당 안에서라도 그런 그 건강한 담론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 네. 비난이 아니라 비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건강한 싸움보다는 건강한 건설적인 담론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싸움보다는 담론으로 형성됐으면 좋겠고 그럼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정말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들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만이거나 확신이 있는 사람들께서는 직접 당에 들어와서 당의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확신대로 당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 예. 좀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단순히 이 정당 자체가 누군가 몇 명으로서 이끌어가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 같이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정당도 정당이지만 국민들도 더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 불만이 있다면. 네, 저희는 해야 되는 게 거기한 유개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 홍보 아. 네. 예. 하려고 지금 한참 전부터 뛰어나왔는데 지금 타이밍을 못 잡다. 아, 띄우는 거 정확히 알고 있었네. 예. 저희 이번 주 토요일 집회입니다. 이번은 토요일 집회입니다. 중국 개입 부정선거 집회 이번 주 토요일도 잠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 이번 주는 조금 더 윤어게인을 강하게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안 된다. 예.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 중국 개입 부정선거, A웹, 선관위, 해킹 시도, 북한 문제, 중국 문제 누가 다 말했습니까? 예. 다들 파편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파편적으로 접근했었던 그 모든 부정선거에 대한 관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전부 얘기해 주셨어요. 화문에 다 내용이었죠,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윤어게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어게인을 이번 집회에서는 더 많이 좀 강하게 외쳐볼 생각이고요. 올공에서 윤어게인 다시 외칠 시기가 되었죠. 예. 부정선거 누가 꺼냈습니까? 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랑도 일맥상통하는 게 그 올림픽 공원에서 윤호개인 외치면 안 된다라는 가스라이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제가 지금 살짝 좀 최근에 올공 가서 좀 행복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저희 집회 이 피켓이 뒤에는 윤어게인, 앞에는 중국 개입 부정선거잖아요. 근데 올공을 갔더니 그 윤어게인 피켓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했습니다. 윤호개인의 이제 올공에서도 같이 외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그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움직임을 내셨던 계엄을 내셨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틀렸다, 뭐 내란이다, 뭐 절은한다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느껴주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고 예. 사실 이것 때문에도 이런 마찰이 있었는데 윤 워스 라이트가 맞다. 저는 윤 윤 이즈 이즈 라이트가 라이트가 맞다고 봅니다. 예, 윤은 옳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파다. 윤 아 이게 윤 워즈 라이트로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었습니다가 되잖아. 그래서 저는 윤 이즈 라이트가 맞다라고 보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설득 당했습니다. 예, 네, 하나만을 인정했어요, 그냥. 예, 장동혁 대통령 이딴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예, 개소리죠. 사명 같은 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진짜 짜증나요. 다른 거 필요하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네, 지금 뭐 사실 저희는 20대 대통령 때 살고 있고 애초에 뭐 치르지 말았어야 할 대선이 21대 대선. 예. 그렇죠. 없었으면 없어야 했을 대선이 뭐고 그냥 없어야 됐을 대선. 가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장학개인. 아, 저희 아버지가 주신 성입니다. 근데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옳았다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계엄 때부터 1차 계몽 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이 정말 증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부정선거 옳았다. 우리가 말하는 게 정말 진실이다. 항상 좌파들이나 중도들 설득하려 그러면 너네 다 음모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옳았다는 걸 이제 말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증명은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좌파 세력들과 우리들 보고 음모론자들이라고 매도했던 그 중도층들에게 말해줄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옳았다고요. 음모론자에 대한 그 남들보다 일찍 진실을 알아차리는 사람들. 아니요, 이제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음모론자예요. 어떻게 부정선거를 부정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부정선거를 부정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if들을 끼워 넣어야 돼요. 이게 프라기보단 펄스. 뻘스죠. 뻘스죠. 그게 음모론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음모론자에 대한 프레임은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씌워졌어요. 예. 잠실 월공행진 이번 주 토요일도 행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행진, 이번 주 그 8월 8일 토요일 날 집회를 진행하고, 그 포스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나오고요. 내일 중에도 포스터를 하나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또 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건 이제 다음 주에도 좀 한번 평일 중에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일 중에 하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포스터를 올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할 겁니다. 예. 집회 신고. 예, 해야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옳았다라고 말하고 음모론자들이라고 한 거 사과하라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보고 싶고. 예, 그 아까 평일에 집회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날짜 날짜는 지금 얘기하기 좀 아직 그래요. 왜냐면 집회 신고를 하기 전에 얘기를 맞다. 예, 좀 그래서 애국자의 날이 애국자의 날이 올 겁니다. 예. 그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금 안에서 나하고 있습니다.
네, 집회 신고하기 전에 예, 이게 공지를 해버리면.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집회 신고하기 전에 그래서 내일 중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뭐 일단 트럼프 워즈 라이트 과거형습니다. 아, 내가 뭐 그때 뭐 뜻이 너무나 이제 다 보니까 예, 로컬라이징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중. 네. 예.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내는 아젠다도 맞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가 아니, 있습니까? 그렇죠. 공산주의에 반대는 교회다. 옳잖아요. 그러니까 윤 이즈 라이트예요. 윤 워즈라고 하기보다는 지금도 옳은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같아. 네, 그런 맞습니다. 조금 더 얘기할 게 또 뭐 있죠? 우리가 지역 집회도 공지해야지. 일단은 이 지역 집회 공지 아직 안 올라갔구나. 내일 업로드 될 것 내일 같고 방송 토요일 날 집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이 모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때 우리가 저희는 내일 한번 조금 일찍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방송 세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스튜디오 세팅이 아직 못해가지고 이런 조그마한 공간에서 셋이서 모여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이요. 아마 평일에 하게 되면 행진 집회는 아닐 겁니다. 예, 아마도. 제가 예, 광화문은 조금 힘들어서 저희가 하기가 저희는 진짜 집회 신고를 정말 예, 강하게 하셔가지고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광화문에서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예,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가 또 있죠? 한미공조 국제수사. 아까 그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얘기하는 와중에 5만이 넘었습니다. 서명이 5만이 넘었어요. 5만이 넘어서 당비는 모르겠고요. 그러기 부족합니다. 근데 일단 응원하십시오. 한미공조 국제수사 서명이 지금 5만을 넘은 상태입니다. 10만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들 홍보해 주시고 진짜 많은 지역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도 받고 있고 충청도 받고 있고 대전도 받고 있고 울산도 받고 있고 대구에서도 받고 있고 부산에서도 거의 매일 받고 있고 올림픽공원에서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리버투뷰님이 광화문에서도 서명을 받아주시고 있고요. 정말 10만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명이 링크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자필 서명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 제가 또 올린 게 있지요. 예. 접니다 이게. 이거 링크를 어떻게 공유하죠? 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워크아웃에서도 지금 그 서명 받고 있어요. 네. 이틀 전에도 구 중앙파출소 삼거리에서 서명 받으셨습니다. 네. 일단은 얘기를 더 해보죠. 이 지금 양식 다운로드 링크를 이렇게 QR 코드로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참여를 하신 다음에 이거 직접 다운 받아서 인쇄한 다음에 서명을 받고 20명짜리 서명란이에요. 그래서 받고 나서 중앙당사로 그냥 스포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 게시물 링크 있습니다. 저희 거 봐주세요. 네, 좋아요와 팔로우도 팔로우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올림픽공원에서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에서 직접 또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대구 안동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한 안동 아니었나? 안동에서도 하고 네, 있어요. 안동에서도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창원, 진주, 울산 그리고 부산, 대전, 충청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변 집회에 가서 참석을 한 다음에 서명을 해 주셔도 좋고요. 네. 고정됐대요. 저희 이거 유튜브에도 한번 유튜브도 올릴 겁니다. 유튜브도 올려져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 한미공조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제 10만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요한 전달사 예. 그리고 아니 한미공조 정도 얘기를 하자면 10만을 서명을 받게 된다면 이제 여기 적혀 있다시피 예, 프랭크 박사님이랑 얘기를 하고 같이 좀 준비를 하게 된 프로젝트인데 10만이 달성이 되면은 이 서명 용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관련된 자료와 이 부정선거에 국민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서명 용지를 전달을 하고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뭐 만난다고 해서 이 용지만 주고 올 건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얘기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 그 프랭크 박사님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려면은 집무실 말고 말하라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십시오. 골프를 연습을 할까? 또 제 미군 친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매주 주말에 와가지고 오산기지에서 골프 치자 그러거든요.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형이 보고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많이 쳐야 오래 이야기하니까 바로바로 넣지 말고 그냥 더블 보기씩이나 해라. 아, 뭐 여튼 그랬습니다. 100만이라도 어떻게든 서명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하려고 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전달 드릴 수 이제 시간이다 보니 우리 김씨가 없죠, 여기. 아쉽다. 어? 이제 우리도 백악관 가가지고 사진 하나 찍고 와야죠. 우리는 밖에서 말고 저는 밖에서도 찍을 건데요. 안에서도 찍고 밖에서도 찍고 해야지. 예. 그래. 님은 바쁘시겠고 중간에 김현장이 막 되거든요. 뭐 저도 밖에서 김최고 예, 뭐 백악관 가서 사진 찍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뭐 그 얼마 썼다 했더라? 2억 600만 원 이 정도는 쓰진 않을 것 같고 비행기표만 좀 쓰겠습니다. 저도 대표가 비행 예, 그렇게서 후원하십시오. 가능하면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나서 백악관 앞에서도 사진 찍어야죠. 그렇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똑같이 다리 한쪽 올리고 뭐 재밌습니다. 거기 서명 완료 후에 미국 가는 자격이 정해지는. 저도 이것까지는 이제 프랭크 박사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사실 의전정에 전달받았. 정확히는 그게 뭐냐면 그 프랭크 박사님 그 우리 린더 TV 나오고 나서 그 정신없는 와중에 그 전이었나?
그 아니야. 말이야. 그날 우리 둘이 린델 TV 방송 찍고 영어 나서 실력 뽀록 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프랭크 박사님 좀 대화를 하다가 그 프랭크 박사님 그 숙소 안에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뭐 하다가 나온 얘기가 그 내용이어가지고 이제 본인께서 따로 이동할 그때는 이제 다른 데여서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같이. 야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 개입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거다 이러면서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미국을 가는 그 인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10만이 되고 나서 좀 정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가까워지는 와중에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콜라 버튼 눌러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는 거보다 2억 600만 원 저 줬으면 이미 예. 그때 그 어디 갔는 찾았었는데 예. 한번 보고 찾았거든. 아. 진짜 비싼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그렇게 돈 뭐 5원씩은 뭐 5억씩 썼나? 뭐 선관위도 뭐 몇 억씩 쓰고 가는데 원식보다는 낫긴. 가성비 외교 그룹 보여주겠습니다. 가성비 외교 저희는 잘합니다. 우리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전 가서도 연설할 때 했었던 내용인데 그런 그 어두운 세금 청구서 받아볼 겁니까? 차라리 저 그때 뭐 따랬었지 대전에서. 따랬었지. 아 그거는 좀 비밀로 하고 아니 예. 그 연설을 할 때마다 그 패러디 그 약간 씬이 바뀌니까 뭔지 기억이 안 나. 재밌게 했죠. 아, 뭐,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저희 돼요. 비즈니스석 안 타도 됩니다. 이코노미 그냥 예, 이코노미 가도 그냥 딱 타면 잠들어요. 14시간 잠들어서 밥도 못 먹습니다. 딱 시차 맞춰놓고 들어갑니다. 시간을 예.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자지. 그래가지고 뭐 이게 어차피 비행기 뜨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밀린 잠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해야 돼? 저희는 가성비 외교 할 테니까 비즈니스석 이런 거 안 타도 되고 이코노미만 타게 해주십시오. 이코노미 끝자리. 예. 태영이도 제가 태영이 형 예. 그래도 영어 공부 더 해야 되고 하여튼 열심히 서명도 진행하고 집회도 진행하고 또 린델 방송. 린델 또 그러면 안 돼 우리.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그런 이슈로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랑 연이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수아랑 나는 또 스펙에서 쌓은 인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일정이 소모될 거란 말이죠. 제가 보기엔 한번 미국 가면은 또 감당하려면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저희는 근데 그렇게 쓰고도 2억은 안 쓸 것 같아요. 쓴다 해도 쉽지가 않아. 예. 2억 근데 진짜 어떻게 그 몇 주 사이 2억을 씁니까? 돈을 이게 저희가 저희 돈을 쓰고 나가는 거라 그냥 싸게 해서 그런 예. 남의 돈 쓰. 이게 비즈니스 아니 같은 열쇠와 그 당기로 사람들한테 고민이. 아니 이게 1등석을 타도 남의 힘. 1,700만 원인가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밖에는 아니죠. 2천만 원 정도 해요. 근데 2억에 비하면 2억에 비하면 밖이지. 근데 그 10명이 탔다는 거 아니야? 왕복이 아마 2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2천만 원도 비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인들 월급이 8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8억도 제가 알기론 막 그 보좌관들 이런 거 다 체크해가지고 아마 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1년 연봉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봉이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씁니다. 뭐 당대표는 연봉이 한 30억 넘지 않을까요? 로비에 썼을
근데 뭐 그러니까요. 미국은 로비 꿀법이긴 아, 하니까. 그렇게 그렇게 돈을 써가지고 올림픽공원에 재정위원회가 왔다 간 거네. 근데 로 근데 저는 로비를 했다고 쳤으면 정말 로비 돈 날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 예. 남 한만이라도 전해줘라. 그게 너무 근데 너무 웃긴 거 그것도 나 터닝 너무 포인트 USA 불경이에요. 만나러 갔을 때 누구한테 막 돈 대고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가가지고 면접 보고 온 거거든요. 예. 근데 면접을 봐도 잘 봤어야 되는데 면접을 좀 잘 못 봤나 봅니다. 저는 얘기 다 했어요. 부정선거 트럼프 만세. 뭐 그랬죠.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내용이었고 되게 여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진중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신기해요. 진짜 갑자기 한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3일 전인가 이렇게 메일이 와가지고 미국 오라고 했고 그 비행기 타고 날아가니까 네, 당일부터 아니 다음 날부터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이라고도 안 했어요. 만나자였어요 그냥. 어. 그죠. 근데 아직도 다 기억나요. 까지만 해도 안 친했어. 누구? 근데 그때 이렇게 셋이 안 친하지. 저는 아직도 안 친합니다. 한 식으로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을 끄는 이게 매력이 저는 다 좋아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좋아하진 않고요.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많이 챙깁니다. 그렇죠? 부가다. 아니 왜냐면 제가 빠른 공공이라서 얘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가 아닙니다. 사실 말도 일방적으로 먼저 까긴 했어요. 네, 먼저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고노님이 오셨다고요? 고노 AS님 유난 분 오셨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찌됐든 옛날 미국 가서 했었던 것들 우리 10팩만 가더라도 되게 고생 많이 했는데 아 아니라잖아. 네? 고노 스패너님 번호 방송. 예. 번호 공공도 빠른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구랑 친구입니다. 예. 대통령 안으로 아이 정정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학교를 일찍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입학연도랑 졸업연도의 차이지 나이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반영해야지. 제 친구들은 99년생이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족보가 꼬임. 근데 이게 족보가 꼬일 게 없는 게 그냥 말을 놨습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예. 사회 나오면 빠르는 안 쳐준다고요? 네. 뭐 뉴스 기사 좀 볼 게 있을까 해가지고 이게 예. 사실 지방 현안에 대해서도 채널에서 다루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긴 했어요.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 저는 이제 지방 정치를 하니까 지방 현안을 다루는 거 중앙 정치 헤게모니 싸움에 조금 꼴되는 경향. 지방 국민 공감할 만한 아직 쓰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조가 더 강하거든요. 어르신들 다 보니까 또 정이 많죠. 사업 기조를 원하시는 분들 파악도 해볼 겸 지역 현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단순히 뭐 한국 국내 뉴스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관련된 이슈들도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 보고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좀 한번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보이님 아, 환영합니다. 시보이님 안녕.